안녕하세요. 이번 리뷰부터 영상이랑 블로그 리뷰를 같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요 세 분의 행정학 기출 문제를 비교하는 리뷰를 올릴 건데요. 제가 원고를 이렇게 쭉 다 써놨어요. 블로그에 올릴 원고를 쭉 다 써놨고, 그거를 하나씩 약간 요약하는 형태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비교 리뷰 자체가 블로그 상에서는 반응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처음에 올렸던 리뷰가 이제 합격 노트하고 이지패스하고 정리에 강한 행정학 이렇게 세 교재를 비교하는 리뷰를 올렸었고, 지난번에는 문법 700제, 800제, 900제, 1000제 요걸 비교하는 리뷰를 올렸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 교재를 막 같은 과목의 교재를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놓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저처럼 제시를 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합격 이후에도 뭔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계속 하시는 경우에만 이런 콘텐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신용환 선생님 기출은 제가 2018년 걸 봤었고요. 김덕관 선생님 거는 2019년에, 그리고 김준규 선생님 거는 2020에 이제 무료로 받았던 교재를 가지고 제가 교재를 기본적으로 봤었고, 새로 나온 교재들의 교재 온라인 서점 미리 보기나 선생님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샘플로 비교를 차이를 확인해 본 다음에 리뷰를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 김준규 선생님 기출은 제가 새 책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메일 주소와 함께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한 분 골라서 택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세 분의 교재를 선택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보시면 제일 많이 팔려서예요. 세 분의 교재가 판매 지수로 봤을 때 아무래도 예스24가 아직까지는 수험 교재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 서점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스24의 교재 순위를 척도로 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리뷰의 전체적인 내용은 교재 구성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교재 뭔가 이론적인 체계나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교재 구성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행정고시에서는 5급 공채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9급이나 7급에서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설이 얼마나 더 정확한지 이런 것들은 크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 짧은 행정학 공부 경험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책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풀이법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와 같은 과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재 리뷰의 방향 자체가 이 교재는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다른 교재들과 비교했을 때 구성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결국에 어떤 책을 살 거냐인데, 그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강의 듣는 분의 기출 문제집을 사시는 게 제일 안정적일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시 때는 신용환 선생님 걸 하고 제시 때는 기출은 김덕관 쌤 걸 하고 요약서는 김준규 선생님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봤어도 뭐 크게 뭐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뭔가 이질감이 크다던가 공부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분들의 교재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론 강의 중에 기출을 일부 다루거든요. 물론 이제 김중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400제를 다루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혹 이제 공부법상에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과목들은 기출 문제 풀이를 하기보다는 이론을 좀 더 빠르게 듣고 이어서 기출을 가는 방향이 저한테는 좀 더 잘 맞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의 중에서 진행되는 기출 부분을 스킵하고 이론을 빠르게 들은 다음에 기출을 독학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요 두 분의 교재보다는 이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교재 샘플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재 스펙에 관한 부분인데, 신용환 선생님 기출은 최근 10년간 이라고 명시를 좀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좀 연하네요. 최근 10년간이라고 얘기했고, 요 두 분은 연도 범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용환 선생님 기출은 2000제, 김준규 선생님 기출은 9급용이 한 1800제 정도 되는 것 같고 7급용이 한 2000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덕관 선생님은 공지사항에서 1776문항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김준규 선생님은, 이게 제가 추정치로 말씀드린 이유는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카페에 답변이 달린 걸 봤을 때 개수를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최영희 선생님, 이 교재로 강의하시는 최영희 선생님 카페에 올라와 있는 답변을 봤었는데, 요 개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정치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큰 특징은 2000제 중에 신용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내지 구성에서 보여드리겠지만 1000제를 뭔가 주요 문항이라고 해서 따로 표기를 해두셨어요. 그 다음에 김중희 선생님 기출은 편집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문제랑 해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범위 자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교재가 뭐냐고 했을 때는 범위가 조금 더 넓은 분은 김중희 선생님 기출인 것 같고, 김덕관 선생님 기출은 선택지 해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문항수가 작은 대신에 해당하는 이제 실려 있는 메인 문항이랑 관련된 기출 선지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공부를 할 때 질문을 했었던 거에 대한 김덕관 선생님 답변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신용환 선생님 기출이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김덕관 선생님이랑 김중규 선생님의 책은 크기 자체는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김중규 선생님 기출이 가로폭이 조금 더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책이 2단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 자체가, 김덕관 선생님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페이지라고 했을 때 김중규 선생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행정학 리뷰를 준비하면서, 기출문제집 리뷰를 준비하면서 좀 불만이라면 불만이었던 게, 어쨌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행정학 자체가 뭔가 문제풀이 테크닉이라던가 학습의 뭔가 체계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문제를 잘 정리해 놓는 그런 성격이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문항수가 제일 중요하고 범위를 얼마나 잡았으며 그 범위에서 제외된 기출문항은 왜 제외했고, 그래서 내지 구성은 어떤지,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네 가지 이외에 뭔가 특별하게 변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약서, 행정학 요약서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정보 제공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쓴 비교 리뷰가 아직까지도 네이버상에서 검색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강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뭐 문항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재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량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교재 선택에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공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지 구성 볼게요. 일단 신용환 선생님 거부터 볼 건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띄워놓고 하나씩 뭔가 써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리뷰를 써가면서 하면 뭔가 필기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원고를 다 써놨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크게 볼게요. 작년까지는 지금 이제 보시면 작년까지는 왼쪽 두 장의 사진처럼 1단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2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준규 선생님 책도 2단 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해설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해설은 대표 문제를 하나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의 모양만, 디자인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신용환 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노랗게 표시되고 있는 요런 별표로 조금 더 중요한 문제를 표시해놔서 2천제 중에 천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은 뭐 기본적인 해설이랑 다 똑같고, 신용환 선생님 해설 같은 경우에 작년에 김준규 선생님도 그랬지만 전지문 해설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제 김준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교재 소개에다가 전지문 해설을 달았다라고 명시를 해두셨는데, 신용환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명시는 해놓지 않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지문 해설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난공불락 커뮤니티나 일반 다른 커뮤니티에 조금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2단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를 좀 더 문제집을 선호해요. 아니면 아예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해설, 이렇게 좌문우회 방식을 제일 좋아하고, 저는 아무래도 한눈에 들어오는 게 제일 크고요. 좌우로 시선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기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김준기 선생님 거는 미리 보기가 없었어요, 교재에. 그래서 작년에는 김준기 선생님도 1단 구성이었는데 올해는 2단 구성으로 바뀌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신경을 좀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차이가 어떤 거냐면, 한번 볼게요. 편집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신용환 선생님은, 김준규 선생님은 통일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리고 푸실 때는 한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가리고 풀면 조금 더 가리기에는 수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책에 좀 한정된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편집이 되는 게 많이 넣을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가리고 풀어야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편집점을
통일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용환 선생님 걸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요 문제라고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이나 영역, 난이도까지 굉장히, 그 다음에 서머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서머리는 이론서의 서머리와 거의 같습니다. 조금 더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용환 선생님 교재의 특징은 구성이 좀 더 아기자기야.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교재 자체 구성의 완결성이 조금 더 높다. 세 분 중에서. 그래서 교재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뭔가 세련되고 깔끔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김중희 선생님 책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론 있을 거 다 있어요. 서머리도 있고요. 뭔가 이제 이 페이지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팁 같은 것도 적혀 있고, 서머리 있고, 전지문에 대한 해설도 있고, 배경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도 표시, 난이도 표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조금 더 구성이 많아 보이죠. 아기자기하고 디자인상의 묘를 잘 살렸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김중희 선생님 교재가 조금 더 심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용환 선생님 형태의 교재처럼 디자인적으로 뭔가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중희 선생님 책처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책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요거는 선호에 따라서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은 어떤 분을 듣고 기출을 다른 분 걸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출 문제집 자체가 나한테 내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관 선생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1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거라면 제가 리뷰에도 써놨지만 각 문항별로 정리를 별도로 해놨고, 필요한 경우에 팁 같은 것도 써있고, 제일 특이한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암기용 해설 이 부분.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느 부분이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해설이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거예요. 2004년 문제고 얘는 2009년 문제입니다. 실제로 10년치라고 하더라도 2011년에서 2020년까지고, 그 위계점 선생님 같은 경우는 13년치 쓰셨는데 13년치를 하더라도 2008년부터 2020년인데 좀 오래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매번 나오는 중요한 문제는 연도 상관없이 놓고 똑같이 출제되면 교체하는 식으로 구성하는데, 오른선지들이 이제 최근 문제에서 오른선지들이 옛날 문제에 비해서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그대로 다 넣지 않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관련 틀린 선지로 해서 선지만, 본인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지만 이렇게 넣어놓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용환 선생님 해설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좀 잘 보이니까. 예를 들면 신용환 선생님 해설은 그냥 이렇게 써놨다고 한다면, 김덕관 선생님의 해설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한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독하기에는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해용 해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그냥 맞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가 보다. 틀린 지문은 어차피 암기용 해설에 따로 써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보다는 이해용 해설보다는 암기용 해설의 학습 비중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활용 빈도가 좀 더 높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선생님 김덕환 선생님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교재 구성이 어떻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경우를 좀 나눠서 볼게요. 요약을 좀 드리면 이제 신용화 선생님 기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어디 갔죠? 보셨다시피 세부 구성 요소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균형이 좀 잘 잡혀 있고 내가 뭔가 교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선호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 크기 자체가 세분 교재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큰 교재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기출실록이나 뭐 권교승 계기문처럼 큰 판형 자체가 큰 교재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크기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천재를 먼저 풀고 이론 강의랑 병행해서 혼자서 천재를 먼저 풀고 2회독이나 3회독 때 나머지 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중현 선생님 해설 행정학 기출 같은 경우는 문제랑 해설 자체가 주가 되는 좀 심플한 편집을 자랑하고, 해설을 가리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선이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구획이 다시 볼까요? 편집선 자체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리고 푸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 분은 이 책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중현 선생님 기출은 공사나 공단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사 문제는 세분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데 공사 공단 문제 비중이 김중현 선생님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김중희 선생님 7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문항수 자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기출을 다루고 있는 범위 자체는 아마 김중희 선생님이 가장 넓을 겁니다. 그리고 범위를 줄이고 싶으시면 이제 김중희 선생님 책을 보는데 범위를 줄이고 싶으시면 9급용을, 문항수를 늘려도 괜찮으면 7급용, 그리고 행정학 자체에 최소 시간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00제만 따로 뽑아놓은 최빈출 교재가 있거든요. 요걸 보시면 되고, 같은 교재로 김중기 선생님과 최영희 선생님이 같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뭔가 갈아타더라도 부담이 좀 덜하죠. 책을 다시 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뭔가 의외의 장점도 있고요. 김덕환 선생님 기출 같은 경우는 독학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문항수가 가장 적습니다. 제 3개의 메인 기출 문제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다만 요약서나 내용 정리 부분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나 도식의 형태로만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 서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약간 신용화 선생님의 기출이 조금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재 리뷰를 영상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일단 블로그 원고를 이렇게 쭉 써놓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봤던 2018, 2019, 2020 이렇게 각각 3분의 교재였고, 이걸 바탕으로 원고를 쭉 쓰고 영상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가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블로그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어느 쪽에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번은 아마 써니 선생님 SOS 교재나 아니면 민준호 선생님 행정법 기출 교재가 리뷰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교재 리뷰가 올라가고 한 번은 이제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